75세라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나이를 앞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75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절벽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문득 아,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충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한 문장을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75세, 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점이다. 바로 이 인식의 변화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든지, 걸음을 몇 걸음 더 옮겼을 뿐인데 숨이 더 차오른다든지, 예전엔 금세 떠올랐던 이름이 요즘은 자꾸 혀끝에서 맴도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시기의 변화는 우리의 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가 갑작스럽고 버거운 언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덕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을 넘으면 그 너머에 더 편안한 삶의 리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75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을 찾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몸이 무겁다고 해서 집 밖으로 덜 나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노화 자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유전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자세에서 갈립니다. 75세를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찾아왔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며 버틸 때가 아닙니다. 그 통증은 관리하라는 몸의 신호였고, 그 신호를 빨리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75세 이후 더 많은 평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바로 신체의 가속 노화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마치 어느 순간 경계선을 넘어선 것처럼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많은 전문가들은
몸의 붕괴선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60대와는 완전히 다른 계단식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걸림도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근육 변화가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근육만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차고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아프다가 다음날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도 75세 이후에는 일주일이 걸리고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속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속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행동하려 하면서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가속 노화 구간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는 운동은 30대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르게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몸이 훨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천천히 계단 오르기 같은 아주 사소한 동작들이 75세 이후의 몸을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나이지만 이 시기엔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단백질 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섭취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이해하고 맞춰 살아가면 몸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는 문이 됩니다.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75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기억력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르지? 사람들은 스스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중심 기억 기관인 해마의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늦어지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였던 뇌의 정보 전달이 이제는 2차선 일반 도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퇴화라고 단정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 한 문장이 뇌를 더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새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생성합니다. 75세 이후 기억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짧은 회상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저녁 먹었던 반찬 하나를 떠올려 이야기하거나 신문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해마를 자극하며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라. 나이가 들수록 암기 능력은 떨어지지만 감정 기반 기억은 훨씬 오래 갑니다. 어떤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뇌의 회로를 튼튼하게 합니다.
가장 강력한 뇌 자극은 대화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자라는 기관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빨리 굳고 자극이 많으면 쉽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만의 침묵입니다. 기억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충분히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75세의 뇌는 퇴화하는 뇌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뇌입니다. 암기 중심에서 표현 중심으로, 속도 중심에서 깊이 중심으로. 이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뇌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75세를 전후해 많은 분들이 겪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기, 흔히 말하는 약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이 한 번에 따라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몸이 약해졌다기보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전후는 복합성 질환 시기로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을 부르고 또 다른 질환을 불러 3종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약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처방이 겹치거나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약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조율이다. 병을 없애는 것보다 약을 조절하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작은 메모라도 꼭 남겨두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약봉투를 모두 모아 병원에 가져가 약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약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음식이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물이 많은 찌개, 짠 반찬 등은 약효를 크게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결국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차이는 질환의 개수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약 복용 시간, 걷는 시간. 이런 작은 규칙들이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75세의 건강은 완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약은 도구일 뿐, 주인은 내 몸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어느 순간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 2차 사회적 단절기라고 부릅니다.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나 높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을 뿌리째 흔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치료가 아니라 연결로 해결됩니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라도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약한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도 삶의 안정감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잘 지내지라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취미반, 평생교육센터의 모임, 동네 걷기 모임 등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나만 조금 열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혼자보다 함께일 때 늙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백신은 사람입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연결입니다. 75세를 지나면서 조용히 밀려오는 또 하나의 큰 파도는 바로 경제적 불안과 삶의 의미의 흔들림입니다. 고정소득이 끊긴 지 오래고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전문가들은 75세 이후의 경제 관리를 돈 관리가 아니라 불안 관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명확히 나누고 주택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바로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필요하겠어라고 답하는 순간 마음의 근육은 무너지고 의욕은 사라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밝혀졌습니다. 존재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작은 나눔의 루틴을 만드는 것.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눔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2. 배움의 끈을 이어가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 아주 작은 목표라도 매일 하나씩 이루는 것. 하루 10분 걷기, 식물 물주기 같은 사소한 목표들이 삶의 리듬을 지탱합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재정립의 나이입니다. 몸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방향은 언제든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75세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인생의 뜻을 더 깊이 새기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